네, 노후 자산 관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개인연금, 은퇴 대비 상품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생애 주기에 맞춰 상품을 투자하는 타겟 데이트 펀드, TDF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은퇴 대비 상품이라고 하는데 노후 대비가 되는 상품인지 주의할 점은 없는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TDF. 타겟 데이트 펀드, 그러니까는 목표 지점을 딱 세워놓고 투자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네. 어떤 펀드인지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지금 필요한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요? 예, 목표 지점을 설정해 놓으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알아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배분해주겠다. 네. 이게 뭐냐면 흔히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은퇴 정년이나 아니면 나이가 들수록 공격적인 자산을 좀 줄이고 채권의 비중, 이런 안전자산을 좀 늘려라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그것들을 일반적인 소비자들이나 투자자들이 하기에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 타겟 데이트 펀드, TDF라고 하는 펀드에 돈을 넣어두면 미리 설정해둔 목표 시점, 뭐 예를 들어 2030년, 2035년, 2050년 이렇게 펀드 이름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자동적으로 지금부터 주식 비중을 점차 줄여가다가 미리 목표해 놓은 지점에 가서는 주식 비중을 한 10%에서 20%로 많이 다운을 시키겠다. 요러해서 알아서 이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조절해 주는 펀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워낙 펀드로 고통을 받았고 아픔을 겪은 분들이 많아서 네. 20년 보고 들어가는 상품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한 10년에 폭망했어요, 거의. 그러면은 나머지 10년에 이게 과연 복구가 될까요? 채권 중심으로 뭐 투자를 한다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타겟 데이트 펀드 TDF라는 것 자체가 귀찮음을 대신해 준다 뿐이지 중간에 주식시장의 불안함 혹은 나는 2030년에 은퇴하는데 하필 2029년이나 2028년에 뭐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네. 그런 위기를 겪었다. 그런 분들은 손실이 없이 그럼 은퇴까지 가느냐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사실상 주식 비중을 알아서 저희가 줄여드릴게요. 귀찮지 않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은퇴 자산 목적으로 여기에 넣어두시면 안전합니다라고 오해를 하셨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게 또 해외 펀드를 다시 투자하는 예. 재간접 투자라고 뭐 국내 펀드도 있는데 해외 펀드에 투자하는 예. 이유는 뭘까요? 더 안전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게 좀 생소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생긴 지 그 운용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찾아보면 해봐야 한 3년 정도 조금 남짓한 펀드들이 대부분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금도 설정액이 굉장히 작고요. 모인 돈이 뭐 1조 정도라고는 하지만 펀드 시장에서 1조 정도면은 사실상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모아서 어떻게 하냐면 국내 자산운용사에서 저희한테 투자하세요라고 해서 돈을 받아가면 이 돈으로 미국에 있는 타겟 데이트 펀드에다가 다시 집어넣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그래서 재간접 펀드라고 부르는데 네. 미국에 투자하는 펀드다 보니까 미국에서 운용되는 펀드다 보니까 이 미국 펀드는 또 전 세계적으로 투자하는 이런 모양새가 된 거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타겟 데이트 펀드에 집어넣는다라고 한다면 그게 곧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투자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펀드는 다 원금 손실의 부담을 안고 가는 건데 그렇죠. 은퇴 준비 펀드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돼 있어요. 예. 그러면은 고객들은 어느 정도 믿음을 갖고 투자를 한단 말이죠. 네네. 사실 뭐 TDF 나온 지 3년밖에 안 돼서 이런 안정성 예.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저는 그 불안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 기사 같은 걸 찾아보면 네. 은퇴 자산으로 각광받고 있는 TDF 혹은 은퇴 자산들이 몰리고 있다라는 약간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그러니까요. 실제로 3년 정도밖에 운용이 안 된 펀드다라고 한다면 이게 검증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설정액의 규모가 굉장히 작은데 자산운용사들이 돈을 버는 구조를 보면 설정액이 크면 클수록 많은 돈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1%의 수수료를 뗍니다라고 한다면 네. 100억의 1%는 1억이겠지만 1000억이면은 10억이고 1조면 100억이 되는 셈이죠. 네. 그런데 지금 운용되는 TDF 펀드들의 운용의 규모도 적고 운용의 이력도 적은 상태에서 지금 은퇴 자산을 여기다 다 넣으세요라고 하기엔 네. 조금 위험함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만 5,300억 원이 이제 늘어서 네. 전체 설정액이 1조 원을 돌파했거든요. 네네. 전 좀 걱정되는 거예요. 온 국민이 여기에다가 지금 투자하면 어떻게 하나. 근데 예. TDF 이제 퇴직연금 자산의 네. 100%까지 이제 TDF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하던데 네. 퇴직연금 어떻게 TDF에 현명하게 투자를
투자할 수 있을지. 사실 이 퇴직연금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근로자분들, 퇴직금을 받으시는 근로자분들의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간혹 이제 개인 자영업자분들도 IRP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여기에 이제 자금을 굴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 IRP나 퇴직연금 가입된 분들 중에서도 DC형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상품 중에 TDF라는 상품을 고를 수는 있습니다. 고를 수는 있는데, 그러면 저는 은퇴 자산으로 여기에 이 상품을 골라서 노후를 준비하면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아직까지는 조금 관망하시고 조금 소액 정도 분산해서 들어가시라.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가 길지가 않고, 그다음에 1조 정도가 몰렸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큰 돈이기는 해요. 그러나 일반 펀드, 잘 나가는 일반 펀드들 보면 하나의 펀드의 규모가 1조가 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펀드 시장에서 TDF의 규모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소액이고 작은 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TDF 투자할 때 상품 고르는 법, 주의할 점 좀 짚어주시죠. 이게 아무래도 해외에 많이 투자되고 있고, 그다음에 종류도 다양하다 보니까 수익률로 따져서 고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주식 비중이 높다라고 한다면 그때 하필 주식 시장에 운이 좋았으면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는 거고. 좋게 보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골라놨다가 이게 운용을 잘하는 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TDF 펀드를 고른다라고 했을 때 수익률로 접근하실 부분은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일반 펀드와 마찬가지로 원금 손실 위험은 반드시 있으니까 노후 자산이기 때문에 뭐 안전하다라는 생각은 좀 버리시고 여기에서도 이제 해외에 투자되는 펀드다 보니 15.4%의 과세가 됩니다. 일반 주식형 펀드와 좀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혹시나 돈이 필요해서 환매하게 되면 내 돈이 나오는 시점까지 5일에서 10일 정도가 걸릴 수 있다는 거. 그런 단점들은 직원과 충분히 상의해서 단점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